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 추자도 주변 해역에 추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주민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시의 공유수면 점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이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추자도 서쪽과 동쪽 10에서 30km 해역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 한국법인 등이 18조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이 사업은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3기가와트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추자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어 새로운 갈등으로 불거진 상황.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역이 제주 전남 공동관리 수역이지만 풍력 발전기 수백 기가 설치되는 대형 사업으로 조류와 경관, 항로 등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권자로서 확실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불분명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제주시의 권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명백히 제주시의 점 사용 허가 없이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20년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해상풍량 계측기 11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가 해당 사업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병삼 시장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지 않은 단순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허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경제성 검토, 이건 약간 그 연구 학술 데이터 수집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큰 무리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후속적으로 반드시 이 사업도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강 시장은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오는 31일 추자도를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대학교 실험실에서 유독 화학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돼 조교와 교직원 등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포르말린에는 유독성이 강하고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취급을 주의해야 하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조교 2명이 실험실을 청소하며 시약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포르말린이 담긴 병이 깨져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입구를 지키고 선 건물에서 학생들이 출입 통제선을 넘어 하나둘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현장 진입을 위해 방독면과 화학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실험실에 있던 조교 2명 등 9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왔을 때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다 실려 나가고 그래가지고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포르말린에는 유독성이 강하고 암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돼 있어 같은 건물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수십 명도 모두 대피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이 건물 3층 연구실인데요. 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연구실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조교 2명이 실험실 청소를 하던 중 시약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포르말린이 담긴 500cc 플라스틱 병이 깨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실들에 보면 옛날 썼던 약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폐기를 합니다. 그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옮기는 와중에 살짝 그게 통이 깨졌던 것 같아요. 경찰은 건물 출입 통제가 끝나는 대로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민선 8기 출범 50일이 넘어서야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등 첫 번째 고위직 인사가 여러 의혹과 임명 강행 속에 마무리됐지만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비롯해 여러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에서 벗어나고 형식적인 청문회가 아닌 협치와 정책 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갖은 의혹과 파문 속에 마무리된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인사검증 시스템 부재는 이번 민선 8기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세하게 체크하지는 못했었고요. 일부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고,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사전 검증 제도나 기구가 없다 보니 제주도의 각종 추천위원회는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검증이 펼쳐져야 할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제주도가 사전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고 임시기구라도 만들어 1차 검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농지 취득이나 재산 형성 문제는 도에서 도의 시스템 내에서 걸러내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능력, 정무 능력이나 행정 능력 위주로 청문회가 이루어져서 실제 경기도에서는 의회와 함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1차 검증 후 청문회를 시행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제의 폐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사위원장에 국한된 의회 동의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그 형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인사청문 대상인 행정시장이라든지 정무부시사까지 인사청문 동의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얼마만큼 내려놓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 때부터 제왕적 도지사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오영훈 지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두 행정시장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단체는 강병삼 제주시장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자격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정우 서귀포시장은 농지법을 위반하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선선해진 공기 만끽하셨나요? 주말에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져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막바지 휴가와 나들이 즐기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29도 안팎에 그치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단 일요일 아침에는 21도까지 떨어져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선해진 이유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5km 상공 높은 하늘에서는 영하 6도 안팎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공기들이 가라앉으면서 고기압을 만들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도 맑은 건데요.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들면서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24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북부 지역 29도, 남부 지역 30도, 서부 지역 2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찬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활동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94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1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31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3명이며 재택치료자 수는 만여 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00여 명으로 전주보다 1,052명 감소했습니다.
제주에서 화살을 맞은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변에서 몸통에 화살을 맞은 개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발견된 개는 70cm 길이의 화살이 몸통을 관통한 상태였는데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개의 인식표나 등록칩이 확인되지 않아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소유주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제주시 중앙여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쳤지만 버스 운전자와 승객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순간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내 소란은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나라 국적자들 가운데 제주에 입도하려면 출발 전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개인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광지인 점을 고려해 제주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들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법무부와 제주도 관광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가 대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고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제주 중국 교류 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심규호 제주 중국 학회 회장은 대중국 교류 증진을 위해 한류 회복과 중국 자료관 설립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